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면 불거지는 홍당무 시즌2 진행의 김효미입니다. 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요. 오늘도 우리 시장은 좀 아쉬운 흐름 나타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상승을 했고 또 오랜만에 개장한 중국 증시를 비롯해서 아시아 증시 대부분이 좀 플러스권으로 마감을 했는데 우리 시장 온탕과 냉탕 오가다가 오늘 결국 양시장 약보합권에서 마감한 모습입니다. 또한 오늘 삼성전자도 3분기 최대 실적을 또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지지부진한 모습 보였는데요. 자, 이번 주 우리 시장 좀 주간 지수로 살펴보면요. 코스피가 2%, 코스닥이 3%가량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밤 미국의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고 3분기 또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된 만큼 오늘도 저희 홍당무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대응 전략들, 시장 전략들 모두 다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 정말 힘들었지만 이모학 전문가님의 종목들은 시세 여전히 강하게 나타냈습니다. 특히 신고가의 신이라고 불리는 만큼 이번 주 위너 11 종목들 신고가 랠리 이어가는 모습들 나타냈는데요. SGC 에너지와 LX 인터내셔널이 신고가 바톤을 이어받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위너 11 종목 합산 수익률이 51%가 넘는데요. 오늘 이러한 위너 11 종목들 리뷰할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모두 다 챙겨가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차 전지 특집으로 알려주신 종목들 수익률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솔루스 첨단 소재가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역시나 신고가의 신인데요. 또 후성과 일진 머티리얼즈도 이번 주에 신고가 랠리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후성은 88% 넘는 수익률 챙겨가고 있습니다. 시장이 좀 파란불을 켰지만 이모학 전문가님의 종목들 신고가 랠리 멈추지 않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 지금 열려 있고요. 지금부터라도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모학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 신고가 랠리 이어가는 종목들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 너무나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현재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입장 링크 클릭하셔서 참여 코드 0077번 입력하시고 바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용하신 노란톡으로도 입장 가능합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홍당무 생생정보 이모학, 홍당무 생생정보 이모학이라고 검색하시고 마찬가지로 참여 코드 0077번 누르시고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란톡방은 생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한 거 아시죠? 생방송 50분 안에 들어오셔야만 장중 실시간으로 이모학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금요일은 이모학 전문가님의 위너데이로 또 진행이 되는 만큼 이번 주 위너 11 종목들 수익률 리뷰해 보고요. 다음 주를 주름잡을 위너 11 종목까지도 또 공개되는 시간이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다음 주에 여러분들 계좌 붉게 만들어줄 종목들 꼼꼼히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이모학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모학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주 어제 반등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진짜 유독 좀 힘들었었던 한 주. 뭐 증시가 네. 언제는 뭐 편안한 날이 있겠습니까만은 진짜 뭐 엎친 데 덮친 격, 좀 첩첩산중 뭐 이렇게 좀 답답한 단어들이 사자성어들이 생각날 정도로 네. 좀 힘든 장세였습니다. 근데 일단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악재의 성격이 시장을 끝낼 카운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무엇보다 좀 다른 마켓보다 약하고 또 주도주 없는 시장 분위기도 어렵고 종목들 투매도 좀 심하고 이렇게 좀 국내 내부적으로 수급이 꼬이면서 유독 좀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만 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길게 보면 또 어차피 뭐 미국 증시나 유럽 증시, 선진국 증시와 또 커플링을 맞춰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요. 네. 이번 어려운 구간들 여러분들 힘내시고 또 종목들 잘 더 교체로 삼으셔서 다가올 또 상승 반등장에서 주인공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국과 여타 이제 글로벌 증시와 커플링을 보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전문가님 사실 저는 오늘 좀 아쉽다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억울한 게 사실 간밤 뉴욕 증시 모두 올랐고 오랜만에 개장한 중국 증시도 그렇게 악재가 있었음에도 오늘 플러스권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아시아 증시도 뭐 대만 증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플러스권으로 마감했는데 우리 증시만 디커플링 맞아요. 되면서 파란불을 켰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투자자분들 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이제 이틀 전이죠. 이틀 전에 이제 폭락,
정말 무서운 폭락이 나왔는데 시간의 거래까지 종목들이 거의 다 빠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시차적으로 우리가 끝나면 아시아가 우리가 1번이에요. 네. 한국 1번. 네. 아시아 끝나면 유럽이 개장을 합니다. 네. 유럽 개장하고 이제 미국장이 개장을 하는데 우리가 장이 끝나고 유럽장이 개장을 해서 우리는 시간의 거래는 유럽장에 좀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근데 네. 우리가 장이 끝났는데 유럽장이 폭락을 하니까 시간의 거래에서 종목이 후두둑 빠졌습니다. 저는 정말 그제 요새 하는 게 뭐냐면 정말 기도거든요. 지금 미국장 좀 올라라. 미국장 때문에 빠진 게 아닌데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네. 그래서 보니까 그제도 미국장 쫙 나스닥 선물부터 시작해서 자기 전까지 나스닥 선물 보는 거예요. 올라가나 안 올라오나. 다행히 나스닥 선물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새벽에 봤더니 미국장이 올랐더라고요. 됐구나. 네. 네. 그래서 어제는 했는데, 올랐죠. 근데 네. 오늘도 됐구나. 네. 봤는데 오늘은 못 가더라고요. 그러게요. 왜 이렇게 되는 건지 너무 궁금한데 사실 그것보다 더 궁금한 건 저는 삼성전자가 3분기 최대 또 매출을 또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잠정 실적이긴 하지만 대부분 그대로 간다라고 또 보면 된다라고 예전에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될까요? 삼성전자도 왜 이렇게 못 갈까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번 실적을 좀 보시면 분기 사상 최초로 매출을 70조가 넘었습니다. 네. 영업이익도 잘 나왔고 매출도 영업이익도 15조. 말이 이게 뭐 70조, 15조 하니까 이게 뭐 크게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이게 굉장한 거거든요. 영업이익이 15조씩 4번 내면 얼마입니까? 이것만 하더라도 거의 60조. 70조 내는 우리나라 정말 연못 안의 고래. 주가는 왜 못 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주식 시장에서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주가는 실적이라는 것은 주가는 항상 미래치를 반영을 합니다. 네. 주식은 여러 가지 자산 중에서도 위험 자산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굉장히 미래만 반영한다라는 좀 특징을 갖고 있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경기 선행 지표로서 주가만 한 것은 없다라고 보거든요. 물론 등락은 심합니다만 네.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지금 실적으로 나타나는 게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종목이든 마찬가지. 어디까지 뭐냐면 1년, 2년 후를 보면서 움직입니다. 4분기에 좋지 않을까요? 내년 1분기에 좋지 않을까요? 이거는 개인 투자자들의 근시안적인 시각이고 주가는 1년 뒤를 보고 2년 뒤를 보고 움직여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아무리 지금 실적 좋게 나와도 1년 뒤에 이만큼 못할 거잖아. 1년 뒤에 어렵잖아. 디램 가격 벌써 꺼진 거 알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스마트폰이 아무리 잘 팔려도 니네 부품업도 못 팔잖아. 공급망이 어렵잖아 하면서 계속 주가가 사상 최대 실적을 냈지만 1년 뒤에 얘가 과연 이 실적을 낼 수 있을까라는 답을 못 주면 주가는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도 실적이 좋게 나오는 날도 못 움직였는데 갑자기 내일 급등할 다음 주에 급등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역시 우리가 뭐 홍당무 방송에서 한 번도 삼성전자를 갖고 나온 적은 없지만 앞으로도 제 포트에 삼성전자는 좀 볼 날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대형주들보다 중소형 장세가 이어지기 때문에 중소형주들 더 집중해서 보자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렇다면 삼성전자보다는 성장주를 더 봐야겠다라는 또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특히나 또 실적이라고 하면 전문가님이 또 전문가 중에 전문가시잖아요. 사실 2분기 때 이 흑자 전환된 후성 알고 계시죠? 그쵸. 후성을 2분기 실적을 기대감을 실으면서 후성을 가져오셨는데 그 지금까지 88%의 수익률을 찍고 있고 그때 또 하나 더 생각나는 종목이 있어요. 루트로닉의 종목이 그때 굉장히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면서 저희가 그때 또 한 주 동안 굉장한 또 수익률을 챙겨간 적이 있는데 이번 맞아요. 실적 시즌도 그런 종목들 많이 가지고 와 주실 거죠? 그럼요. 이번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이제 네. 숫자 갖고 노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뭐 차트 갖고 노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고 그거 말고 일단 실적을 바탕으로 한 실적이 좋으면 우리만 사나요? 외국인 기관 투자들 사잖아요. 그죠? 그네들과 함께 더불어서 주가가 이제 또 급등할 수 있는 2분기에 뭐 후성과 루트로닉 같은 히트 상품이 나왔다면 이번 상분기에도 홍당 방송에서는 분명히 또 3분기 실적 또 히트 상품이 한두 개 정도는
히트 상품이라는 뭐 20% 30% 아니겠죠, 그죠? 뭐 후성 네. 88% 간 거 보면 모릅니까? 지금 2차 전지 특집으로 나갔던 종목들 리뷰가 나오고 있는데 저러한 종목들 앞으로 또 여러 가지 가지고 오신다고 하니까 너무나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는 사실 실적 시즌만 기다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전문가님께서 실적 관련해서 너무나 종목들 잘 뽑아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실적 좋은 종목들 이무학 전문가님 전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들어오셔서 후성 88% 수익률 가져가고 있는 종목들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너무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현재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QR코드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입장 링크 클릭하셔서 참여 코드 0077번 누르시고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적 시즌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부터는 이번 주 위너 11 종목들 리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위너 11 수익률 화면부터 한번 만나보고 가도록 할게요. 총 탑5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 주 코스피가 2%, 코스닥이 3%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폭락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무학 전문가님의 종목들은 거기에서도 시장을 이긴 종목들입니다. 수익률 리뷰 한번 보도록 하면요.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뉴가 10% 넘는 상승률 기록했고요. 펄어비스도 10% 가까운 상승률, SGC도 9% 넘습니다. 당연히 이번 주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이고요. LX 인터내셔널 그리고 한국고강도 4% 넘는 수익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저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정말 이번 주 화요일 시가부터 오늘 종가까지 4거래일 만에 위너 11 합산 수익률이 51%가 넘습니다. 정말 힘들었던 이번 주였는데 수익률 너무나 좋은데요. 그리고 이번 주에 진행된 이벤트 당첨자도 발표를 하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너 11 종목 중에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에 상승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3가지 종목을 꼽아서 노란톡방에 올려주시는 이벤트였습니다. 지금 화면에 아마 나갈 예정인데요. 합산 수익률 1위에서 5위까지 당첨되신 분들 화면에 나갈 예정입니다. 이 노란톡을 통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고요. 이 다음 주에도 새로운 위너 11 종목들로 같은 이벤트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참여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위에서 5위에 당첨되신 분들은 노란톡을 통해서 공개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위너 11 종목들 리뷰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2차 전지 종목들 수익률 리뷰 한 번만 다시 보고 가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무학 전문가님께서 2차 전지 특집으로 총 11개 종목을 주셨는데 그중에서 한 가지 빠진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포스코 케미칼인데 포스코 케미칼은 사실 저희가 9월부터 계속해서 또 이무학 전문가님의 공략 종목인 만큼 여기에서는 빠져 있는데 그중에서도 포스코 케미칼 오늘 굉장히 등락이 심했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 굉장히 또 큰 이슈가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전문가님? 네, 우리가 뭐 오늘도 이번 주, 지난주도, 저 다음 주도 계속 우리 위너 11의 수비수 역할 해줄 네. 수 있는 종목. 이번 주도 갖고 왔거든요. 미리 스포를 해드리면. 그래요? 네, 이번 주 이제는 매주 금요일 날 위너 11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발표가 네. 되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 또 주력할 수 있는 종목들 꼭 찾아보시고 포스코케미칼 다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오늘 그러니까 얘도 굉장히 잘 버텼죠. 지수 하락 구간에서 9월달 진짜 계속 올랐습니다. 9월달 한 달 계속 올랐어요. 10월까지 그죠? 안 빠지고 계속 올라가다가 시장을 잘 이겨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이 수요일 날 폭락은 피하지 못했죠. 네. 한 10번 막았는데 한 골을 먹었어요. 네, 그래서 한 골을 먹고 바로 이제 오늘 반등을 씩씩하게 가고 있는데 맞아요. 장 초반에 상승하다가 갑자기 미끄러지더라고요. 4% 5% 잘 가다가 갑자기 급락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오늘 거의 8%까지 5% 올라가다가 8% 빠졌으니까 13%가 이 시총이 큰 놈이 움직였다는 얘기죠. 근데 이 안을 좀 굉장히 저는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서 네. 맞아요. 주주로서 너무나 화가 납니다. 잠깐 화면 네. 보시면 디지털 데일리라고 여기서 보도가 나왔어요. 어느 한 기자가 단독이라고 지금은 기사를 없앴습니다. 단독이라고 해가면서 포스코케미칼이 이 양극재를 얘네는 포스코케미칼의 거의 90% 이상은 LG 쪽으로만 LG 엔솔하고만 하거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공급 계약을 맺은 업체죠. 공급 계약도 하고 지금 매출도 네. 하고 앞으로 증설 계획도 얘네에 맞춰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앞으로 얘네가 증설을 엄청 해가는데 네.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얘네들 네. 매출 터질 걸로 보고 증설을 한 게 아니에요. 음. 오로지 짝사랑 얘로만 증설을 다 맞춰놨는데 네. 삼성 SDI나 LG 쪽에 이제 이 뭐냐면 얘네들도 우리도 한번 줘봐 할 거 아닙니까? 네네. 우리도 얘네들은 이제 에코프로 비행 거 쓰는데 한번 줘봐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여러 가지 이게 무슨 애들 장난감도 아니고 네네. 만나서 뭐 중고품처럼 사고 파는 것도 아니고 네네. 당근마켓도 아니잖아요. 그죠? 네. 한 번에 이게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음. 계속 이제 테스트를 하고 어느 정도의 우리가 원하는 용량이 뭐고 니네가 원하는 단가는 뭐고 협의 과정이 계속 필요하잖아요. 근데 네. 이 기자가 이거를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아무튼 안 됐대요. 실패했다라는 보도를 내더라고요. 맞아요. 양극재 품질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뉴스가 떠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봤더니 주가가 주르륵 미끄러져서 반면에 2차 전지 배터리 중에서 뭐 에코프로 그리고 LNF가 수혜로도 오르는 모습까지 나타나더라고요. 네, 걔네들도 네. 수혜는 아니고요. 걔네들 네. 뭐 좀 같이 올랐어요, 다. 아, 얘가 미끄러지면서 걔가 올라갔으면 이제 반대 수혜. 얘가 네. 탈락했으니까 하던 애들이 더 잘할 거야. 이거는 맞거든요. 근데 아침부터 둘 다 같이 올라갔었어요. 근데 이제 얘네는 떨어지고 얘는 그냥 이 상태에 있으니까 이게 뭐 또 그렇게 보이는 착시 현상이지 얘가 떨어져서 얘네가 올라간 건 아닙니다. 네. 그 부분도 말씀드리고 네. 어쨌든 간에 얘기를 조금 더 보면 제가 좀 목소리가 화가 나 있죠. 네. 주주로서 화가 날 만합니다. 그러면 오보였다라는 말씀이시죠? 아니 오보를 하면 얘네들이 그러면 기사를 정정 기사를 내던가 네. 지네가 아무리 조그마하더라도 언론 아닙니까? 네. 정정 기사를 내던가 아니면 사과문이라도 하던가 어. 그냥 기사를 내려버렸어요. 기사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그 기사는 지금 어디 가서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가는 이렇게 흔들어 놓고 주주로서 너무 화납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게 네. 어떻게 보면 무슨 의도인지 이거는 뭐 정말 형사까지 갈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뭐 그 사실 부분에 저희 대해서는.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대부분이 지금 포스코 케미칼을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저희가 7월부터 가져오면서 어마어마한 수익률 챙겨가고 있고 저희도 또 샀다 팔았다 하는 만큼 굉장히 또 애정이 가는 종목인데 오보였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포스코 케미칼은 여기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위너 11 탑5 종목들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뉴 보도록 할게요. 10% 넘게 또 상승한 종목인데요. 이막 전문가님께서 미디어, 2차 전지 그리고 리오프닝 이 세 개 섹터는 꼭 담아라라고 또 말씀을 계속 주신 만큼 이번 주 위너는 미디어였습니다. 미디어에서 뉴가 10% 넘게 또 상승을 했는데 저희 4거래일 만의 수익률입니다. 이번 주 굉장히 코스피가 2%, 코스닥 3% 그렇게 하락 장세였음에도 불구하고 10% 넘는 수익률 가져갔던 뉴 보도록 하면요. 이막 전문가님께서 이 디즈니 플러스와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또 말씀을 주셨고 성장성 높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또 제가 출연한 그 드라마였죠. 악마 판사가 또 제작한 그런 회사였던 만큼 저도 관심이 갔던 회사여서 위너가 된 이 뉴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악마 판사를 봤는데 잘 기억이 안 나서 혹시 지금 잠깐 해주실 수 있나요? 지금요? 저는 네. 근데 굉장히 짧게 지나갔어요. 네. 굉장히 짧게 뉴스 앵커로 지나갔는데 TV 속의 TV였는데 아마 혹시 보신 분들은 캡처해서 네네네. 굉장히 부끄럽네요. 네, 한번 해볼게요. 네네. 네, 강요한 판사에게 접수된 사회적 책임재단 비리 관련 제보가 20건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강유아 판사 네, 맞아요. 강요한 판사였어요. 기억이 나네요. 혹시 네. 저를 보신 분이 있다면 캡처 네. 부탁드리도록 네. 할게요. 네,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뉴가 이겼네요. 너무 기분 좋습니다. 네, 김효미 네. 테마, 네, 뉴. 네, 김효미 테마. 네. 기억해 주시고 네. 앞으로도 더 잘 갈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매년 한 편씩, 그러니까 주가라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1년, 2년을 내다본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한 번에 다 주는 게 좋을까요? 5년에 나눠주는 게 좋을까요? 5년에 나누어서 그렇죠. 네. 사탕도 한 번에 다 주기보다는 계속 네. 주머니에 뭐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오. 이거를 이제 연준에서 제일 잘해요. 아. 파월 의장 연준에서 예전에 뭐 옐런 의장도 잘했고 아무튼 시장이 울어요. 폭락을 합니다. 사탕을 주면서 나 또 주머니에 있는데 그거 다음에 줄게. 오. 이게 그런 식으로 양적 완화를 풀어나갔던 굉장히 베테랑들이죠. 오. 그래서 뭐 이 얘기는 조금 좀 깊게 들어간 거고 그래서 네. 디즈니 플러스에서 5년 동안 뉴 디즈니 플러스와 처음 우리나라 기업으로는 이제 최초로 손을 잡고 5년간 한 편씩만 하자 일단 두 편 하는 거는
모르죠. 네. 근데 최소 한 편은 하자. 오. 네, 최소 한 편은 하자. 매년 한 편씩 5년간 독점 공격을 했고 이미 2편, 5편 중에 2편은 크랭크인에 들어갔습니다. 오. 크랭크인 이게 촬영이 시작됐다는 거거든요. 네. 촬영이 시작이 돼서 8월부터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 또 좋은 소식도 들려줄 것 같고 네. 이게 이제 드라마 3편, 텐트폴 한 편이면 1,200억 정도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고요. 네. 전문님 그렇다면 사실 이번 주 시장 굉장히 짓눌렸음에도 불구하고 뉴가 10% 넘게 올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은 좀 어떻게 보세요? 좀 미디어 앞으로 계속 가져가자라고 하실 그럼요. 만큼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계속 가지고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신규 진입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괜찮아요. 신규 진입도 괜찮을까요? 잠깐 화면을 보시면서 네네. 좀 말씀드리면 네. 굉장히 성과를 있는 종목입니다. 자, 1차 상승 때 보세요. 작년 연말부터 기관 투자자들 매수가 몇 개월 이어졌죠? 저저저저저저 셀 수가 없는데. 여기까지 이어졌습니다. 여기까지. 네. 여기 딱 다리가 단절된 게 보이죠? 네. 여기 다리가 확 끊어지는 게 보이죠? 기관 네. 매도 보이시죠? 어, 여기서 왜 물렸다 그랬죠? 왜? 무상증자? 아니요. 인가요? 디즈니 플러스 공급 계약 체결. 아, 디데이였군요. 네. 네. 그러면 디즈니와 공급 계약 체결이 악재입니까? 호재죠. 근데 네. 이런 거를 재료 노출이라고 해요. 음. 그러니까 역지사지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예를 들어서 한 1,000억 정도를 투자해서 상상만 해도 기분 좋은 일이죠. 내가 1,000억을 갖고 이 종목을 드라이브 했어요. 드라이브라는 건 주가를 움직였습니다. 네. 주가를 떨어뜨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주가 조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상상을 해보자고요. 네. 자, 주가를 움직였습니다. 계속 움직이다가 한 주가가 한 7, 80% 100% 올랐어요.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1,000억을 한 번에 팔면 어떻게 돼요? 주가 확 떨어지겠죠? 확 떨어지죠. 네. 그럼 어떻게 팔아야 돼요? 조금씩. 살짝 팔면 또 어떻게 돼요? 그럼 언 놈이 어떻게 확 던질지 모르잖아요. 네네. 이게 굉장히 복잡다내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1,000억이 있다. 근데 나 이거를 팔고 싶다. 그럼 언제 던질까요? 호재 나올 때 던지는 거예요. 아. 뉴스 나올 때 개미들이 확 붙잖아요. 네. 와, 디즈니랑 공급 계약 해결할 때 그때 주포는 받아라. 아. 오늘이구나 하고 던지니. 그게 오. 바로 재료 노출 때 주가가 폭락하는 이유인가요? 어떻게 보면 오. 시나리오죠. 맞아요. 전문가님 늘 디데이에는 팔아라라고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서 저도 사실 재료 노출이 되기 전에 늘 좀 파는 게 습관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뉴를 보시면은 사실 신고가 근처까지 다 올라왔거든요. 왔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 주 좀 신고가를 찍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신규 진입한다면 어디까지 좀 상승 여력이 있을까요? 시고가 가야죠. 네. 자, 왜냐하면 잘 보십시오. 네. 역기사지로 몰았죠. 여기서 기관 애들이 던졌잖아요. 기관 애들이 던지면서 빠졌잖아요. 기관 수급 굉장히 최근에 많이 들어오던데요. 다시 사잖아요. 네. 이거는 뭐예요? 다시 올리겠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던졌지만 잘 먹었죠. 여기서 사갖고 여기서 먹었잖아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 이 종목 굉장히 수익 많이 났죠. 잘 먹었지만 얘네가 다시 올린다라는 겁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예를 들어서 기관 투자자들이 10,000원에 수익 났는데 20,000원에 다시 사. 우리가 못 살 이유가 없죠. 네. 10,000원에 샀다고 꼭 5,000원에 사야 돼요? 9,000원에 사야 돼요? 10,000원에 샀다가 15,000원에 팔았다고 꼭 13,000원에 사야 됩니까? 그건 개미 마인드죠. 내가 저 종목 15,000원에 팔았는데 2만 원 갔네? 에이, 저건 못 사네. 내가 판 가격이 무슨 상관입니까? 매수를 고려할 때. 네. 판 것은 지나간 거고 매수 판단할 때 내가 판 가격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 이 종목도 마찬가지. 기관이 15,000원에 던졌더라도 지금 14,000원, 13,000원에 다시 사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죠. 다시 올리니까 여러분들 이거 OTT 관련주 중 잘 보시고 뉴도 잘 그중에서 거의 탑3 안에 드는 종목이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뉴 OTT 중에서 정말 유망한 종목이다라고 말씀 주시면서 디즈니 플러스에 대해서 계약을 지금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뉴가 신고가 근처에 있는 만큼 좀 접근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무학 전문가님 신고가의 신입니다. 그만큼 신고가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 주시면서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충분히 수익률 즐기시고요. 앞으로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이 점 참고하셔서 이 뉴 종목 계속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신고가를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 지금 열려 있습니다.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현재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니까요. 클릭하셔서 참여 코드 0077번 누르시고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한번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펄어비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펄어비스가 9.7%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10% 가까운 수익률 가져가고 있는데 이 게임계의 BTS다라고 또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메타버스를 접목한 도깨비 게임이 출시에 대한 기대감 굉장히 가득히 실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기관의 매수세도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전문가님 앞으로 좀 어떻게 보세요? 네, 펄어비스를 보면 딱 제가 말씀드린 거 삼성전자가 못 가는 이유? 내년이 안 좋을 것 같아서. 펄어비스가 가는 이유? 내년이 좋을 것 같아서. 오. 펄어비스 잠깐 실적 볼까요? 네. 실적은 올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어요. 자, 보시면 어때요? 영업이익 확 줄었죠. 네. 어때요? 1,500억씩 벌던 회사가 70억이 났습니다. 이런 데도 주가는 가죠. 오. 이게 바로 삼성전자는 사상 최대 영업이익 내도 주가는 못 가죠. 네. 여기서 극명한 차이 주가는 미래를 반영한다. 성장성이다. 오. 내년, 내후년, 2년, 3년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주가는 그렇게 움직입니다. 네. 자, 다시 돌아가 보면 주가는 움직이고 있어요. 왜 움직인다 그랬죠? 중국의 판호를 얻어냈고요. 검은 사막이. 그리고 내년에 이 붉은 사막, 검은 사막 IP를 바탕으로 한 붉은 사막 그리고 네. 도깨비, 메타버스 가상현실을 기반으로 해서 게임을 하나 만들었죠. 올해 연말에 나온다고요? 아니요. 내년에도 언제 나올지 몰라요. 근데 주가는 가는 겁니다. 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성장성에 대한 좀 이해도를 좀 높이고자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인데 네. 다음 주는 조금 접근이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직전 고점에 지금 걸려 있잖아요. 그죠? 네. 여기서 한번 올라갔다가 이게 이 종목의 성격을 잘 보셔야 되는데 올라갈 땐 좋은데 빠질 때 너무 잘 빠져요. 오. 자,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올라갈 땐 쫙 올라가는데 훅 빠져버리죠. 네. 보통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 정도에서 지지를 받고 횡보해주거나 아니면 좀 조정 구간 이후 파동을 좀 그려줘야 되는데 그냥 확 빠집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추세가 있고 시세가 있는 종목이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있는 종목을 좀 건드리기가 힘들어요. 오. 확 올랐다가 확 빠지거든요. 오, 네. 너무 추세는 어려워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쉽지 네. 않아요. 네네. 그래서 이 종목은 시세는 있어요. 자, 보세요. 시세는 있는데 확 빠지죠. 이번에도 시세는 있는데 확 빠지죠. 그죠? 네. 이번에도 올라는 가는데 또 확 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살짝 올라갈 때 들어간 거군요. 그렇죠. 네. 21선 돌파할 때 들어간 거라 네. 여러분들이 조금 고난이도 종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이 정도 먹고 빠지고요. 아. 다음에 또 좀 돌파하는 모습이 확실하게 나오거나 조금 오. 뭔가 다시 좀 추세를 보인다. 제가 이 종목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시세는 있는데 추세는 없다 그랬죠. 그럼 언제 매수하면 됩니까? 다시 추세가 생길 때 매수하면 되겠죠. 그죠? 추세가 생길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사실 전문가님 보면서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위너 11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러한 종목들 수익률은 좋지만 개인 투자자분들 혼자서 대응을 굉장히 힘든 종목입니다. 펄어비스가 이제 내년에 앞으로 신작에 대한 기대감 가득 실려 있는 종목이지만 하락할 때는 또 급락을 할 수 있는 종목이니만큼 여러분들 주의하시면서 챙겨가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는 이렇게 펄어비스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시세가 생긴다면 그때 또 이무학 전문가님께서 가져오신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펄어비스 여러분들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현재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QR코드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입장 링크 클릭하셔서 참여 코드 0077번 누르시고 들어오셔서 이무학 전문가님과 이러한 게임주들, 신작에 대한 게임주들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펄어비스까지 살펴봤고요. 세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SGC 에너지인데요. 9%의 상승률 나타냈습니다. 또 신고가를 갔던 그런 종목인데요. 수요일에 시장 굉장히 폭락을 할 때 이 종목 홀로 4% 가까이 올라섰던 종목입니다. 이무학 전문가님께서 LNG 즉 액화 천연가스의 가격 급등에 따라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전문가님 이 종목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어제 오늘에서 좀 많이 밀렸어요. 그러니까 네. 이 에너지주들이 에너지가 가스 가격이 워낙 이렇게 막 움직이고 막 석탄 가격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네. 더불어서 이제 움직였다가 이제 얘네들이 좀 어제 유가도 떨어지고 에너지 가격도 너무 뜨겁잖아요. 네네. 너무 뜨거운 시세가 좀 식어가는 과정에서 이런 관련주들도 주가가 좀 식었어요. 오. 하루 이틀 정도 식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런 종목들은 전략은 간단해요. 뜨거울 때 팔고 식을 때 사면 됩니다. 반대로, 그죠? 지금은 다시 또 주가가 한번 올랐다가 쫙 식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수익 실현 매매를 하셨다면 일단 다시 눌림목 매수를 접근하시는 방법도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네. 오늘 일단 종목은 좀 여기까지 보고 새로운 위너11 종목들 아직 노란 톡방 안 들어오신 분 계시죠? 네. 여기서 말씀드린 종목들은 최대한 제가 방송 시간 끝날 때까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10종목입니다. 물론 지난주 위너와 중복되는 종목도 꽤 있어요. 우리는 10종목을 어떻게 제가 매일 바꾸겠습니까? 그렇게 시장에 좋은 종목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계속 지지난주 것도 다시 타이밍이 오면 주식은 타이밍이잖아요. 그죠? 넣었다 뺐다 은행에서 적금 넣었다 뺐다 하는 것처럼 돈 넣었다 뺐다 하는 것처럼 위너11 종목도 새로운 종목도 있지만 여러 가지 종목들을 타이밍적으로 잡아내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전략들은 오늘 끝날 때까지 안 들어오시면 못 들어오죠? 못 들어와요. 오늘 지금 20분 남았거든요. 여러분 얼른 들어오시기 바라고요. 정말 가봅시다. 저희가 금요일에 이렇게 이모학 전문가님을 모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 글로벌 시장 계속해서 오늘 빨간불을 켠 만큼 우리 시장에 대한 기대감 굉장히 실려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러한 첫 시작 이모학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늘 종목들 위너11 종목들 공개가 되고요.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 바로 공략하실 수 있게 저희가 공개를 해드리는 만큼 주말 동안 종목 분석 잘 하셔서 대응 전략들 한번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 위너11 종목들 수익률 리뷰해봤습니다. 이번 위너11 종목 합산 수익률이 51%가 넘는데요. 이렇게 4거래일 만의 수익률, 이렇게 시장이 폭락할 때 수익률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대단합니다. 이번 주는 이렇게 시장을 이겨낸 위너11 종목들이었고요. 다음 주는 어떤 라인업으로 우리 계좌를 좀 붉게 만들어줄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저희 새로운 위너11 종목들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한 주의 끝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이모학 전문가님과 위너데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하고 있는 이모학 전문가님과 위너11 종목들은요. 저희가 매주 금요일에 위너데이를 통해서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혹시 시간상 공개를 하지 못한 종목들은 저희가 다음 주 장 시작하기 전에 노란톡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생방송 중에 생방송 20분 남았습니다. 들어오셔야만 위너11 종목들 모두 챙겨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노란톡으로 이모학 전문가님과 장중 실시간으로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너무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현재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생성되니까요. 입장 링크 클릭하셔서 참여 코드 0077번 누르시고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를 주름 잡을 위너11 종목들 공개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기대가 되실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위너11 종목들은 4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공격수와 미드필더, 그리고 수비수와 후보 선수로 이렇게 4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후보 선수는 리베로 종목으로 장중에 수급이 좋은 급등이 예상되는 그런 종목들을 노란톡에서 알려주시니까 이러한 종목들 150%까지 가져갔던 그런 종목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모학 전문가님과 장중 실시간으로 함께 하시면서 리베로 종목까지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도 위너11 종목으로 같은 이벤트 진행될 예정입니다. 위너11 종목 중에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에 수익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3가지 종목을 골라서 이 노란톡방에 올려주시면요. 저희가 매주 금요일 위너데이를 통해서 합산 수익률 1위부터 5위까지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당첨되신 분들께는 선물도 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얼른 참여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위너11 종목들 하나씩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또 어떤 종목들로 붉은 홍당무 마구 뽑아질지 궁금한데요. 자, 전문가님, 다음 주를 공략할 위너11 종목 첫 번째 종목 공개를 해주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일단 공격수 좀 작은 종목부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신이라는 자동차 부품 샤시 만드는 좀 전문 부품주인데요. 네네네. 자, 바로 어닝 시즌이니까 이제 물론 이제 실적은 다음 달에 발표하겠죠. 중소형주들은 실적 발표가 좀 늦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했다라는 것은 이제 실적 시즌 시작이에요 알려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실적 나올 때 막 한 주 전에 두 주 전에 사는 건가? 주식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그죠? 한 최소한 실적 발표가 디데이라고 친다면 1, 2주 전에가 아니라 한 달 전, 두 달 전에 사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적을 계속 좀 보면서 가겠고, 네. 자, 화신 실적을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뭐죠? 사자성어? 흑자 전환 네. 굉장히 좋아하시죠. 네, 흑자 전환으로 전환. 저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후성 88% 수익률 가져왔고요. 루트로닉도 정말 30% 넘는 한 주 만에 그러한 수익률 가져갔기 때문에 여러분들 흑자 전환 종목 굉장히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화신 계속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이게 이제 실적이 그러면 왜 안 좋았는지의 이유를 알아야겠죠. 그죠? 그렇게 좋은 종목인데 왜 작년에 안 좋았어요? 그런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얘가 중국 법인이 있는데 중국 법인이 만년 적자예요. 그러니까 중국에 얘네가 이제 베이징, 창저우, 총칭 다 베이징 화신, 뭐 충저우 화신 다 화신 종속법인들이 있는데 얘네가 중국에서 잘 사업이 잘 안 돼요. 그러다 이제 이 실적을 다 갉아먹는데 올해 좀 많이 좋아졌어요. 중국에서요? 네, 그러니까 네. 돈을 계속 까먹는 쪽에서 덜 까먹으니까 실적이 확 점프가 뛴 거예요. 그래서 이 그러니까 적자가 축소되면서 실적이 좋아지고 체질이 개선되고 있는데 네. 여기에 더 얘가 우리가 전기차 보면 셀 업체들 삼성이나 뭐 삼성 SDI, LG 엔솔, SK 이노베이션 3사 셀 업체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뭐 전기차 관련해서 우리가 봤던 거는 뭐예요? 4대 소재만 봤잖아요. 그죠? 네네. 음극재, 양극재, 뭐 전해질, 분리막 4대 소재만 봤는데 이것만 있는 거 아니죠? 네. 뭐가 있죠? 전고체? 부품이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네. 맞아요. 오늘 사실 자동차의 날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제부터 자동차 관련주들이 반등세 강하게 나타나면서 오늘 사실 화신이 14% 넘게 급등을 했거든요. 사실 전문가님이 저희 오전에 이제 공유를 해주시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서 어떡하나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다시 시작인 것 같아요. 오늘 네. 저도 이 자동차 쪽 만도도 그렇고 현대위아, 뭐 화신 이런 종목들 올라온 거 뜬금없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거기서 또 힌트를 찾아야 되거든요. 시세는 나 간다라고 하면서 오지 않아요. 우리가 움직이는 걸 보고 알아차리는 방법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잠깐 제가 만들어 놓은 화면을 보시면 전기차에서 4대 소재만 있는 거 아니고 셀업체만 있는 거 아니고 화신이 하는 모델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신이 하는 모델이 오르는 제품들을 가지고 아이오닉 5, EV6 이러한 그 eGMP 플랫폼에 공급을 하고 있고요. 제네시스 아직 모델은 안 나왔지만 제네시스 EV에도 공급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차, 기아차의 전기차 플랫폼에 많은 제품들을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 매출 비중이 크지 않지만 국내만 하는 게 아니라 폭스바겐에도 납품을 이미 진행 중에 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전기차 부품주로서 우리가 그동안의 소재 쪽만 봤다면 이 부품 쪽도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시기가 왔다. 주가가 오늘 알려줬죠. 나 간다이 하면서 갔잖아요. 그죠? 네, 오늘 자동차주들 너무 좋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요새 리비안 관련주 혹시 아시나요? 리비안이요? 네. 아니요. 테슬라를 때려잡겠다고 미국에서 이제 리비안 관련주. 그러니까 루시드 네? 말씀이신가요? 리비안인가요? 네, 루시드도 있고 네. 이제 루시드 모터스는 기존에 있는 전기차를 차를 만들던 회사가 이제 전기차를 만든다고 한 거고요. 네네. 리비안이라는 회사는 아직 전기차를 한 대도 안 만들었습니다. 근데도 지금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열기가 뜨겁거든요. 그래서 리비안 상장주라고 해서 움직인 종목이 우신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오늘도 상한가 갔다 내려왔거든요. 상한가 가고 뭐 상한가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큰 종목. 물론 실적은 적자 기업입니다. 그래서 리비안 관련주로 이제 얘가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화신은 지금 방금 뭐라 그러셨죠? 화신은 루시드. 맞아요. 네, 맞아요. 얘네가 이게 미국의 전기차 업체 루시드잖아요. 이게 첫 전기차 루시드 에어를 만드는데 맞아요. 화신이 여기에 공급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주가가 뛰었거든요. 네, 작년 4월에 있었던 일이죠. 맞아요. 작년 4월에 루시드랑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루시드의 루시드 에어의 장점이 뭐냐면 이 충전 이 배터리 기간이 엄청 길어요. 그러니까 최상급 모델 있잖아요. 네. 최상급 모델 우리나라로 치면 뭐 제네시스 G9 이런 시리즈처럼 최상위 모델을 보면 이 테슬라 모델 S 롱 레인지가 이게 한 405마일 정도 가거든요. 충전 만땅하면. 근데 얘는 몇 마일 가냐면
520마일 갑니다. 오, 더 많이 가네요, 루시드가. 거의 830km 가요. 네. 830km면 전기차의 이 좀 불안감. 네. 만약에 저도 아직 전기차를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제가 전기차를 살까 말까 가장 고민되는 부분은 이거 충전 계속 어디서 하지? 오, 그거거든요. 근데 맞아요. 한 번 충전하면 800km 정도 팍 꽉 찼으면 이거 한번 살만하잖아요, 이제. 오, 그죠? 그래서 일반 내연기관차랑 사실 맞먹는 키로수네요. 그렇죠. 네. 800km면 네. 뭐 대형차 뭐 기름 꽉 넣는 거랑 뭐 비슷하죠. 그래서 이러한 좀 관련주, 그러니까 루시드 테마로 관련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흐름들이 5월 달, 6월 달에 대장주 흐름을 나타냈었거든요. 굉장히 잘 올라갔죠. 그죠? 네. 굉장히 잘 올라갔다. 근데 이런 종목들을 잡아내는 포지션은 오늘 9%, 14%나 올랐는데 그럼 10% 이상 올라갈 때 사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종목들은 21선을 대량 거래량 돌파할 때 사시면 좋아요. 아, 21선이 일주일이 5거래일이잖아요. 네. 21선은 20일 동안의 평균 네. 가격을 선으로 그려놓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20일 동안 평균치 아래에 있다가 평균치 위로 확 치어 올라오는 순간 이 선을 안 넘고는 급등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없어요. 이 땅 안 밟으면 저 땅 못 가는 것처럼. 그렇다면 화신 지금부터 시작이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여기서도 어. 이제 여기서 보세요. 21선 네. 돌파는 여기서부터 5월 14일 날 요러한 시세부터 출발을 했잖아요. 21선 돌파하면서부터 거래 실리면서 네. 지금도 21선 한번 툭 쳤다가 만약에 장이 좋았으면 얘는 여기서 치고 올라갔을 거예요. 여기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매수 타이밍이 될 수도 있었는데 장이 안 좋다 보니까 뭐 밀린 거죠. 뭐 장폭 나가는데 장사 있나요? 그랬다가 이제 다시 지금 21선 2차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장이 또 폭락하면 또 밀릴 수도 있겠지만 그런 끔찍한 장의 폭락만 없다면 이번 돌파는 진짜다. 그렇게 보면서 첫 번째 종목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최근 정말 이 자동차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수소차 이렇게 친환경차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무학 전문가님은 2차 전지에 집중을 하시면서 2차 전지주 저희가 특집을 또 7월에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수익률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2차 전지 특집으로 7월에 한꺼번에 이제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을 샀었는데 이러한 종목들 10개 종목들이 모두 대부분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후성이 현재 88% 넘게 가져가고 있고요. LNF 68%, DI동일 66% 현재 수익률 차곡차곡 가져가고 있고 솔루스 첨단 소재도 오늘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앞으로 수익률도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러한 2차 전지 전문가 중에 전문가인 이무학 전문가님께서 가져오신 2차 전지 부품주입니다. 이렇게 그런 만큼 하신 여러분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2차 전지 부품주들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무학 전문가님과 이러한 화신 대응 전략들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현재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입장 링크 클릭하셔서 참여 코드 0077번, 0077번 누르시고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적으로 좀 납품을 하고 있는 화신 저희가 챙겨봤고요. 두 번째 종목도 저희 다음 주를 공략할 두 번째 종목 이무학 전문가님께서 공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전문가님 무엇일까요? 네, 좀 신규주. 오. 거기에 이제 또 바이오사입니다. 네? 바이오사요? 네. 오. 그러니까 제가 신규주 잘 안 좋아하시던데. 네, 수요일에 또 저희가 그 바이오 관련해서 또 주린이 강의를 해주셨잖아요. 주변에서 굉장히 유익하게 봤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바이오를 또 가져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신규주 하지 말라며, 바이오 하지 말라며. 네. 신규주 바이오를 갖고 왔네. 네. 이렇게 오실 수 궁금합니다. 있겠는데. 네. 그래서 저도 조금 이래도 네. 되나 싶을 정도로 좀 고민을 했었는데. 또 전문가님께서 분석을 하다 보니 뭐 실적뿐만 아니라 가치뿐만 아니라 이런 차트적으로도 너무나 굉장히 좋았던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종목인가요? 네, HK 이노엔이라는 종목입니다. 한번 해봐야겠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서 네.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저 이 종목 알아요. 이 아세요? 숙취 해소제인 컨디션을 만드는 업체잖아요. 여러 가지 굉장히 네. 많이 만들어요. 그것뿐만 네. 아니라 더 만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바이오를 자신 있게 그렇게 하지 말고 네. 갖고 온 이유는 네. 잠깐 화면을 보시면 네. 다른 기업처럼 막 적자 내는 회사가 아니에요. 음. 개발만 하는 회사가 아니라 자
실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만 해도 사실 컨디션 굉장히 많이 먹거든요. 전문가님 술을 많이 드시나 봐요. 아니, 술보다는 그냥 숙취를 해소하고 싶어서 네 컨디션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술은 안 먹었는데 숙취는 있다 뭐 이런. 애주갑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적이 그래도 500억, 700억, 800억씩 쭉 나눈 회사예요. 그래서 일단 실적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일단 뭐 크게 우려는 안 하셔도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회사는 이제 크게 몇 가지 모멘텀이 있는 첫 번째는 신약 개발을 해본 회사입니다. 진짜 받아쓰고 하는 게 아니라 개발을 직접 개발만 들어가는 하는 회사들이 엄청 많잖아요. 네네. 근데 얘는 신약 개발을 진짜 해봤어요. 국내 이 30호 신약 K캡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K캡에 이제 이 역류성 식도염 아시죠? 네, 저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숙취가 있으시고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시고 그만하실까요? 네. 다음 종목 넘어갈까요? 네. 아무튼 뭐 네.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이기도 하고요. 여기 이제 돈을 벌어주는 캐시카우가 되고 자 그러면 컨디션만 받아서 돈을 계속 버는 건 좋지만 그러니까 동화약품처럼 제일 잘 파는 약품들이 있잖아요. 바카스 많이 팔고, 뭐 가스명수 네. 많이 팔고, 뭐 얘네는 K캡 뭐 이렇게 주력 제품들이 있죠. 얘네들이 이제 캐시카우 말 그대로 앞으로 이 회사가 더 연구하고 나아갈 수 있는 땔감이 되는 거고요. 주가는 그런 거 말고 성장성이 부각이 돼야 되거든요. 네. 특히나 바이오 제약사들은 그러면 이래서 바이오주들 볼 때 너네 파이프라인이 몇 개야를 많이 물어봅니다. 파이프라인, 너네 개발하는 품목이 몇 개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죠? 얘네는 한 16개 정도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키메라 항원 수용체라고 우리가 이제 자동차 카가 아니라 CAR 그리고 T세포를 연구 개발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몸에 있는 면역세포를 꺼내요. 네. 면역세포를 꺼내서 바이러스 벡터를 주입을 합니다. 그래서 암세포에 다시 넣어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암세포가 체내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항암 세포들이 와갖고 일단 공격을 하죠. 암세포 너 죽어 하면서 면역세포들이 공격을 할 때 이 암세포가 어떻게 하냐면 암세포가 잘 안 죽는 이유가 암세포가 아닌 것처럼 변장을 합니다. 나 좋은 세포야 하면서 그러면 면역세포들이 공격을 안 하거든요. 네. 그런 경우 그런 이 항원 작용들이 있어요. 체내에는 우리가 모르지만. 네. 근데 이 면역세포에다가 내비게이션을 달아주는 겁니다. 야, 이걸 달면 암세포가 숨어 있어도 아닌 척해도 이 CAR-T 이 기술이 면역세포한테 심어주면 그 면역세포가 너 암세포잖아.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식을 우리가 이제 다시 우리가 암 정복을 하기 위해서는 면역세포 쪽에 암세포가 그렇게 좀 숨어 있는 암세포들을 잡아낼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세포다. 이게 굉장히 이제 연구 개발이 활발히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HK 이노엔이 가장 좀 앞서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그리고 HK 이노엔이 머크 관련주로도 또 묶여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일단은 그건 보너스. 그건 보너스고 본질부터 좀 먼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일단 뭐 제사 잘 지내고 이제 밥 먹는 건 상관이 없는데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 있으면 안 되고 일단 모회사가 이제 얘네 모회사가 한국콜마입니다. 한국콜마여서 얘네도 HK 이노엔도 매출 거의 70% 이상은 아까 말씀드린 역류성 식도염 약에서 나오지만 매출 나머지 한 10% 20% 정도는 음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음료나 아니면 이 화장품도 많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바이오사가 화장품 많이 만들잖아요. 화장품 뭐예요? 내가 화장품 사업 막 하고 싶어. 그러면 아빠 찬스 쓰는 거죠. 콜마 아빠. 콜마가 최대 주주니까 모회사니까 한국 콜마를 기반으로 해서 화장품 사업도 굉장히 앞으로 클라더마 이게 뭔지 아시나요? 더마? 저는 사실 모르겠는데 HK 이노엔 여기서 전문가님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이 왜 바이오주지만 가져오신지 알 것 같아요. 정말 실적 베이스 좋고 암 치료제 연구 활발히 진행되는 만큼 여러분들 HK 이노엔 앞으로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위너 11 중에 2종목 봤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못한 위너 11 종목들은 노란톡을 통해서 다음 주 장 시작 전에 모두 공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셔야만 이러한 종목들 챙겨가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죠. 여기 QR코드를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생성되니까요. 입장 링크 클릭하셔서 참여 코드 0077번 누르시고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건강한 연휴 보내시고 다음 주 밤 9시도 저희 홍당무와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